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이 세계 중추도시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제도적인 기반이 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를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발의하는 데 모두 1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의원 3명을 포함한 부산 전체 국회의원 18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입니다. 대통령이 제안하고 부산시가 기본 계획을 짠 데 이어 행정안전부 조율까지 거쳤기 때문에 특별법은 형식상 의원 입법일 뿐 정부안이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풍부한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 및 규제 완화와 특례를 제공하여 글로벌 물류 제조 기업들의 공항 배후 도시로의 집중을 배가하고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남북권 전반의 폭발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정부가 부산 각 특구에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주 기업에 관세 면제와 부가가치세 특례를 제공합니다. 공항과 항만, 철도시설 사용료는 물론 개발 부담금 등도 감면해줍니다. 특구 기업 근로자에게는 아파트 특별 공급, 국세 지방세 감면 혜택도 줍니다. 또 복합 리조트 건설을 허가하고 여행객 관세가 면제되며 외국인 교육, 의료기관도 설립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부산에 많이 투자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지역의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취업하려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와서 오히려 선순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부산시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가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환영하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가 약 4개월에 불과한데 특별법이 이번 국회 문턱을 못 넘기면 자동 폐기됩니다. 새로운 국회가 열려 법안을 다시 상정하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이번 국회 처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정부가 부산, 울산, 경남 등 대도시권에 시속 180km급 광역 급행철도를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토론회에서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남 등 4개 대도시권에 수도권 GTX처럼 고속 광역 급행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과 관련해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하는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부산시장에 미칠 영향과 실효성을 짚어보는 기획.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안전진단 등 관련 절차를 축소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입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준공 33년을 맞아 재건축 추진 중인 한 아파트. 최근 정부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이 반갑습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사업 시행 인가 전에만 받으면 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업 시행 인가까지 기간이 좀 짧으면 6년 정도가 6년 걸릴 텐데 그동안에는 아파트가 많이 낮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거라 상당히 사실 재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재 부산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대상 아파트는 얼마나 될까?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부산 지역 아파트는 16만 1,500여 호로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아파트도 28만 호로 역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지은 지 60년이 된 이 아파트는 복도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씁니다. 60% 이상의 집이 비어 있고 집 안에 철골까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고 재난위험시설 D등급까지 받았지만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은 요원합니다. 재건축하기도 기다리지. 선거 때문에 제발 뭐 재건축한다 뭐 해가지고 와서 그랬었는데 또 지나가면 또 그럴 말 없어요. 이 때문에 안전진단 완화에만 초점을 둔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부산의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진위원회 설립을 수월하게 만든 만큼 주민들이 매몰 비용 관련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나서 보니까 늘어나는 용적률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한 비용 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번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은 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국회 통과라는 관문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지난해 KBS는 부산의 한 관절척추병원에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의사 2명 대신 수술해온 사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가 1명 더 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강혜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관절척추병원 수술실. 환자의 수술 부위를 꿰매고 있는 사람.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입니다. 의사는 맞은편에서 지켜만 봅니다. 또 다른 날 수술 장면. 아예 조무사가 수술을 주도하고 의사는 수술복을 벗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지난해 6월 대리 수술을 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된 곳입니다. 대표 원장 2명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이 맡겨 의사협회로부터 고발도 당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폭로 이후에도 이 병원이 계속 영업 중이어서 추가로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번에 제보를 했는데도 이 병원이 인공관절 어깨 무릎 수술을 교육하는 지정병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제보자는 특히 이번 영상 속 의사가 환자가 모르는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이른바 유령 수술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의사는 수술한 환자로부터 사지마비 증상으로 소송을 당해 최근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피해를 본 환자가 수술을 받았을 때 대리 수술이나 유령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수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원장은 대리 수술이나 유령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해당 의사들에 대한 대리 수술 혐의와 함께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 간의 리베이트 정황까지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원룸 한 칸에 16명이 들어가 쉬고 자고 또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지난 5일에 개관한 부산 근현대 역사관의 이야기입니다. 설계 과정부터 휴게 시설을 빼먹은 탓에 미화 직원 등이 남녀 구분 없이 턱없이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관의 실무관 휴게실입니다. 문을 열자 커다란 옷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임시로 남녀 구분을 해놨는데 남자 휴게실은 팔을 다 펼칠 수도 없이 좁습니다. 전체 크기는 18제곱미터. 미화 직원과 청원 경찰 등 16명이 나눠 쓰고 있습니다. 천장은 뻥 뚫려 있습니다. 너무 공간이 좁으시니까 여자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쉬시다가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이러면 안 되시지 않냐라고 했더니 공부는 어디서 쉬냐. 샤워실도 지하 1층 구석에 달랑 한 칸이 전부입니다. 본관 건물에 있는 단 하나의 샤워실입니다. 남녀 구분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곳은 따뜻한 물을 쓰려면 한 번에 채 2명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현대 역사관 구조 변경 설계 때부터 미화 직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아예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부산 근현대 역사관의 설계 도면을 보면 6층 규모의 건물 전체에 휴게시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관 측은 지난해 11월 이 사실을 알았다며 노조와 시설 보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간 자체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아마 설계가 되었다라고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난해부터 의무가 확대됐지만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오는 27일부터 부산 지역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4만 2천여 곳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부산 지역 노동단체는 법 적용 확대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검찰의 기소와 법원 판결 등 엄격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중대재해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신당 새로운 미래가 오늘 당원과 지지자 등이 모인 가운데 부산시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병준 동래구 의원과 박견묵 예비역 중장이 부산시당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새로운 미래 부산시당은 양당 기득권 정치 구도를 타파해 중도와 무당층의 마음을 파고들겠다며 지역 현안에 집중하고 부산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양자 대결 구도가 된 가운데 부산상이 초선 의원 30명이 장인화 현 회장의 연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대지 부산상이 부회장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제25대 부산상이 회장 선거는 지역 경제계 분열을 초래하는 경선이 아니라 화합을 이끌어내는 추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5대 부산상이 회장 선거에는 장인화 현 회장과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오는 3월 새로 뽑히는 120명의 의원들이 선출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2024 영남권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영남 지역 중소기업 관련 각계 주요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힘찬 출발을 알리는 타복 행사를 갖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기원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업인들이 미래 세대와 함께 더 넓어진 경제 영토에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게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건 현장을 물로 청소한 것과 피의자 신상과 당적을 비공개하는 것은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청장은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증거물을 모두 확보해 판단을 내린 것이며 신상 등 공개 여부도 법률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흉기와 상처 크기를 다르게 적시한 경찰 상황 보고서에 대해서는 급박한 상황 속 현장 경찰이 판단한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